안녕하세요, 유로쌤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은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에서 다루기 어려운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을 좀 풀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학부모님 강연도 하고요. 또 얼마 전 제휴를 맺은 업체와 관련한 학습 상담 기법 교육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많은 좀 나름대로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유튜브 컨텐츠를 너무 오랜 시간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연을 통해 제가 유의미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뵈면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부터는 제가 강연할 때 학부모님께 받았던 질문들을 하나씩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음, 올해 고1부터 부분 도입되고 현재 중2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평가는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과정에 적용받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고교 학점제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바로 진로 설정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본인의 적성, 진로, 이런 것들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진로 결정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 2월 22일 뉴스에서도 이렇게 진로 선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라는 내용도 보도되었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 강연을 할 때도 진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된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진로가 강조되는 것은 알겠다. 그럼 도중에 진로가 변경되는 아이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인가 하는 이런 궁금증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진로를 도중에 변경하면 불이익을 받는지, 그리고 한번 진로를 결정하면 바꾸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에서 쓰신 팩트체크 고교학점제를 말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현재 고교학점제에 대한 많은 오해와 그리고 그에 따른 진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주제만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학점제라면 이제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가르치고 배운다는 뜻인가? 이런 주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도 뛰어난 학생만 주목하고 그들에게만 더욱 유리한 제도는 아닌가? 이런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선 대학 입시부터 혁신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야지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요. 네 번째가 바로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은 섣부른 진로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이 네 번째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이 책에 대한 내용도 함께 언급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 학생들의 선택권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였죠.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의 종류는 지금의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서 융합 선택까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만큼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진로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책에서는요, 진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처럼 그럼 아이들이 진로를 미리 정해서 그에 맞는 전공 과목을 골라 들어야 하는가라는 오해고요. 두 번째는 한번 결정한 진로는 바꿀 수 없나라는 오해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이 진로를 조기에 결정해서 그에 맞는 전공 과목을 미리미리 고등학교 때 수강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입시에 불이익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오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좀 근거를 들어봐야 되겠죠. 진로를 정하면 무조건 전공 관련 과목만 골라 들어야 할까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살짝 살펴봐야 합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편제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전국 대부분의 일반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1 때 듣는 공통과목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듣죠? 근데 문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있는 이런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런 과목들을 예, 학교마다 당연히 그 교육과정 편성에서는 편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 이런 현황의 차이가 많다는 것은 이미 서울대도 파악을 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서울대가 모집 단위별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리스트를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표인데요. 서울대는요, 각 모집 단위별로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해야 하는 핵심 권장 과목과 이수를 권장하는 권장 과목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핵심 권장 과목인 물리학 2, 미적분, 기하를 듣고 권장은 확률과 통계 정도를 듣고 오면 좋다라고 제시를 한 것이죠. 이렇게 서울대가 제시한 학과는 총 40개 정도고요. 그중에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공계열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보시면 교과목 종류를 살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화학을 전공할 학생은 고등학교 때 화학2를 듣고 오라는 거고요. 건축학을 전공할 학생은 유체역학이 아니라 미적분을 잘 배우고 오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요구죠. 그리고 이 책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요구라기보다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강의 내용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배려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같은 맥락으로 대학에 입학 사정관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화려한 보여주기식 전문 교과를 듣기보다는 공통 과목이라든지 학교에서 개설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과목만 충분히 이수해도 대학에 와서 얼마든지 공부할 역량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앞으로 아이들은 한번 결정한 진로를 바꿀 수 없게 될까요? 그럼 만약 진로를 바꾼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올해부터 대학 입시, 그러니까 2024학년도죠? 올해 입시부터 대입 전형 요소에서 뭐가 없어지나요? 네,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입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 선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소서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바로 과목 세특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거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고1 때부터 교육과정 설명회, 교과 설명 박람회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좀 열고 있고요.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진로 학업 설계를 지도해주는 추세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로를 찾기 위해 열심히 학교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희망하는 진로가 중간에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꼭 수강해야 할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진로를 변경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꺼내놓자면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고교학점제는 그동안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만 하느라 유예되기 일쑤였던 학생의 진로 고민과 탐색을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시 피라미드의 윗부분을 차지하지 못해 학교 현장에서 늘 논외 처리되었던 이런 수많은 학생들의 진로까지 학교가 품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 쪽 평가 방법을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2021년에 5개 대학이죠.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런 평가 요소를 개선해서 연구 결과를 공개한 자료예요. 이 연구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즉 우리 지금 아이들이 적용받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대학에서도 반영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런 평가 요소와 방법을 재정립한 것이죠. 특히 이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전공 적합성으로 통칭하던 이 평가 요소가 진로 역량으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이 전공 적합성은 학과의 입장에서, 즉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본 것이라면 이 진로 역량이라는 것은 학생에게 그 안에 학생의 내재된 역량 자체에 관심을 보이는 개념으로 관점 자체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즉, 진로나 아이들의 학업 역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고 도착점이 아니라 찾아가는 과정이고 정체된 것이 아니라 발전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대학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학령 인구 감소 여파는 각 대학에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올해 그 추가 모집에서 수도권 대학도 많이 아이들을 추가 모집으로 뽑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찾아온 한 명 한 명의 학생은 모두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중도에 이탈하지 않도록 정성껏 이제 대학에서 지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대학에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들어올 자격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시대였다면 고교학점제와 함께 우리 학교에 와서 의미 있는 시간을 열심히 보낼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생을 찾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전공 적합성에서 진로 역량으로 평가 요소가 달라진 만큼 중요해진 것은 바로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 그 자체라기보다는 수강한 과목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을 했느냐. 바로 그런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늦게 진로가 변경돼서 몇몇 과목이 누락되었더라도 아이들이 경험하고 이수했던 그런 과목들에서 의미 있는 학업 역량을 보였다면 소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자면 진로는 정해지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과정, 즉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정을 하는 도중에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대신 변경이 되었다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납득을 시켜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납득을 시킬 수 있었는데,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젠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올해부터. 그러면 어디에 이것들을 좀 녹여내야 될까? 바로 학생부의 세트, 그리고 면접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가 바뀌게 된 어떤 경험과 계기가 있다면 이런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든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그랬다든지 수행평가 과제를 하다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계기나 이유가 있어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학과가 매우 다양해요. 대학마다. 그런데 그 다양한 학과들을 우리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고1 때만 해도. 그래서 물어보면 인문사회 계열 아이들은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심리학과 정도 알고 있고요. 이과 계열로는 기계공학, 전자공학 같은 공학 계열, 아니면 의치대, 한의대 뭐 이런, 그리고 물리학, 수학과 이 정도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대학마다 학과들을 찾아보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학과들도 많고 이런 학과들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아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꿈을 바꾸고도 확정에 합격하는 케이스는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모 포털 어디가에 들어가셔서 대학과 학과 정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대학마다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도 한번 미리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공계라면 대교협에서 만든 입시정보 자료인 대입정보 119의 3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첨단학과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단학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등 이런 4차 산업 첨단 분야의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의 개정안에 의해 만들어진 학과를 의미하는데요. 첨단기술 관련 학과는 미래가 유명한 분야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챗봇인 챗 GTP가 이슈죠, 요새.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직업들도 어느 정도까지 생길지 예상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첨단 기술 관련 학과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119 책자를 보시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첨단학과 개설대학 목록과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화려한 보여주시기 전문 교과를 듣기보다는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처럼 학교에서 개설해 놓은 과목만 제대로 이수해도 충분히 대학에서 공부할 역량이 있다고 본다. 이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 번 진로를 결정했다 해도 바꿀 수 있다. 다만 진로나 꿈이 바뀌었다면 그것을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했죠. 다만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젠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으니 다른 곳에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바로 학생부의 세특에 녹여내거나 면접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바뀌는 교육정책에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언제나 진정성 있는 교육정보로 명확함을 돕는 이롤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